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. 안녕하십니까. 기자회견의 김성진입니다.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올해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를 공개했는데요.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38개 나라 중에 2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는 2012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. 특히 환경, 주거, 공동체 조사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결과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?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 않을까 합니다.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다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는 없겠죠.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힘을 내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룰 문제도 이와 무관치 않은 내용입니다. 바로 재개발과 관련된 철거민 얘기입니다. 얘기 나눌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민정 기자 그리고 박지한 기자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얘기가 철거민 얘기인데 바로 북구 만덕 오지구와 관련된 얘기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처음에 이게 재개발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인데요.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들은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령자가 많다거나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이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,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주민들이 그곳에 개선이 돼서 다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라고 하는데, 만덕 5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1년도 지구 지정이 됐어요. 근데 이게 오래됐는데 7, 8지구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2005년 정도에 좀 더 면적이 넓어지면서 단일 사업장으로서는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긴 봤는데 그 부지가 대략 엄청 좀 넓게 보이긴 하던데 어느 정도나 되고 거기 어떻게 이제 아파트라든지 건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? 보통 18만 한 2천 제곱미터 정도,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한 5만 5천 평 정도 규모고, 여기에 세대가 이제 1900세대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세대 수가 1900세대 정도가 되고, 완료가 되고 나면 한 3,000세대가 넘는,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3,0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여기 벌써 2001년도부터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. 재개발이 재건축이 아닌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? 그러면? 그렇죠. 2001년도면은 강산이 한 번은 변했죠. 그렇죠. 10년이 흘렀는데 이 지역은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. 이게 지금 원래는 주택공사가 공사 LH 지금 현재 그렇죠. 이렇게 통합 과정에서 보상 시기가 이렇게 시기에 맞물리는 바람에 제때 보상을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제 보상 기준을 산정했던 기준 시점과 보상을 받게 된 3년 뒤에 한 2011년도 정도 보상을 받게 된 그 시기가 갭이 생기는 바람에 기존에 보상을 책정했던 기간과 이후에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그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주민들이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점에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옮겨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. 그래요. 최근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도 이렇게 시세가 점점 이렇게 막 올라가는 데도 있고,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 20%까지 이렇게 이상 늘었다고 그러는데, 여기는 그러면은 보상 금액은 책정은 2007년도 됐는데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4년이나 지나서 보상이 이루어졌다. 그럼 당연히 주민들은 그 사이 기간 동안 말 그대로 그 돈을 어떻게 보상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벌써 보상가는 책정이 된 거고,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, 거기는 한 어느 정도나 주민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건가요?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평균 받은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보상 금액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, 그 당시에는 한 1900세대, 1948세대가 이 해당 세대에 해당하고요. 그 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제 보상을 받아가라고 했던 시점에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
법원에서 부산시에 이거는 지구 지정을 좀 해제를 시켜달라. 우리는 뭐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을 안 해도 된다. 우리 여기 떠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노라 하고 그래요. 얘기를 해서 법원까지 갔었어요. 이게 지구 지정 해제 관련 관련해서. 부산시에는 못 해준다. 주민들은 해달라. 근데 이제 법원에서 붙었는데 그 2013년, 그러니까 보상이 좀 진행되는 시점이 2013년도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그 당시에는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이미 받았고 또 일부 보상이 다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예. 위법하게 이루어진 그게 아니다.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지정 해제는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이제 법에 호소하던 내용까지도 이제 무산되니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그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겠네요. 상황이었습니다. 예. 보훈에서도 그러니까. 예. 예. 그게 저도 이제 그쪽을 한 번씩 지나다녀 보는데 가 보니까 아직 몇몇 분들은 좀 사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가면 뭐 그 스프레이로 빨간색 글씨로 뭐 못 나간다 취소해라 이런 문구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탑 위에서 농성하던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예.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주민이 아무도 이제 살지 않게 된 겁니다. 예, 주민 공동체 최수용 대표가 한 31일 정도의 한 9m 높이의 철탑에서 사실 농성을 하다가 네. 그러니까 내려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못 나간다는 최후의 그대 수단으로서 철탑에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내려왔어요. 그 주민들 간에 그 알고 보니 그 한 7세대 정도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세대가 7세대는 철거를 못 하겠노라 하고 얘기를 주장을 했었고 철탑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약간 뒷얘기를 들어보니 그 같이 이렇게 했던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이미 이렇게 보상을 좀 받고 일부 받았구나. 예, 일부 예. 받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던 사실이 이제 알고 나서 이렇게는 아니지 하고 내려왔던 걸로 그 당시에는 그 내려와서 이제 농성을 해제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LH하고의 협상을 좀 해서 그러니까 LH가 제공하는 그런 뭐 조금 임대 아파트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제안 받아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는 조건으로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이 다 그 나머지 7세대 있던 그 균등하게 다 그런 조건을 이제 그러니까 하기로 한 건가요? 아니면은 그때 이제 한 가구만?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임대주택을 이제 못 나가겠다. 이제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 나가게 하던 입주민들한테는 제안을 LH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만덕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 수는 없다고.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분들은 그 근처에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서 다른 지역에 다시 나는 떠날 수가 없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그 인근에 또 마련을 하느라고 좀 애를 썼다는 얘기들도 좀 들리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LH에서요? 예, 그래서 뭐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일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요.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공시지가가 그때 당시에 뭐 제곱미터당 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한 2배 이상 아마 뛰었겠죠? 네, 네. 그런데 그 보상 금액은 지금 이미 그 앞서 이제 7가구 외에 또 다 이렇게 이제 그 시세대로 이제 받았던 거고 나머지 7가구도 뭐 그때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이제 받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7세대들은 그럼 다 철거가 된 건가요? 어떻게 된 건가요, 지금? 그때 5월 달 지난달에 이제 LH가 남은 세대 강제 철거를 하겠다. 이제 더 이상은 지체했을 경우에 공사가 너무 늦어지면 그 지연금에 대해서 또 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맞아요. 또 높아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노라고 해서 5월 달에 강제 집행에 들어갔었고요. 그럼 이적 충돌은 없었습니까? 예, 그때는 이미 이제 철탑에서 내려온 이후에 이제 강제 철거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저 흔히 얘기하는 용산 참사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큰 희생자를 낸 그런 사건의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만덕 오지구가 또 이런 제2의 용산 참사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엄청 컸었거든요. 그리고 주민들도 뭐 시청까지 가가지고도 막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막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일단 뭐
철거가 다 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된 걸로 마무리가 됐다 이거죠.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서 우리 기자님 얘기하셨지만은 참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평생 그러니까 좀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.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하거나 이럴 능력이 안 되는 참 명세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그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뭐 재개발 관련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? 어떻습니까? 그럼 혹시 그런 것들은 좀 없나요? 사실 뭐 이렇게 집을 새로 기존의 거를 다 헐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없고요. 그냥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뭐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이제 뭐 도로라든지 뭐 주민들이 좀 생활할 수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누릴 수 있는 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은 있는데 이렇게 만덕 오지구처럼 이렇게 모든 그 기존에 있는 뭐 인프라를 새롭게 바꾸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. 아직. 최근에는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감천 문화마을처럼 네.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일어나서 그런 형태죠. 그런 이제 어떤 대안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데 왜 만독 오지구만큼은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주민들도 힘들고 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? 원인은 지금 어디에다 안 그래도 보십니까? 뉴스테이라고 해서 뭐 인천 어느 지역은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주민들이 이제 제대로 못 들어오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. 뭐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봐도 사실 이렇게 뭐 10년 이상 끄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올해 이제 뭐 2월 달에도 한번 취재를 하셨지만 그 뉴스테이라고 네, 요새 맞아요. 그게 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민간형 임대 사업이라고 해서 뭐 매년 그 전세금 한도를 5% 이내로 제한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8년 이상 이렇게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건데 지금 그 인천시의 부평구 10.2지구라고 이게 만덕 5지구랑 규모가 비슷합니다. 그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한 뭐 2,000세대 가량이 되는데 이제 여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뉴스테이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8,500억 규모를 8,500억 규모인데 총 공사비가 그거를 이제 한 시행업체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살던 입주민들은 뭐 보상을 받고 싶으면 보상을 받아서 나가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새롭게 뭐 계속 머무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분담금만 이렇게 좀 내면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제 기존에 2,700여 가구 정도가 이제 헐리게 되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3,600여 세대가 다시 들어서거든요. 근데 이 3,600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되는 그런 집이고 기존에 이제 3,600 세대를 빼고 기존 이제 1,500세대랑 이제 공공임대 550세대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. 이전에도 부산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해제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? 다시 이제 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왜 만독 오지구만큼은 이렇게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그 LH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간 부분인 건가요? 그러니까, 이미 보상이 네, 시작됐기 원래, 때문인가요? 네, 이미 그때 보상이 할 때? 시작됐고 주택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 주도하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기업이 주도를 하다 보니 사실 주민들은 믿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책임지고 잘 하겠노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고령의 분들이 많이 사는 만덕 오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이미 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이미 보상이 또 시작이 됐던 지역이라 그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고령의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 않았나. 특별 분양이 그 일반 분양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그런 이제 기존에 살던 분들이 쭉 살 수 있게 그런 방안 같은 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쪽 인근의 아파트가 지금 뭐 만덕, 휴먼시아, 뭐 동문 아파트 그렇죠. 등 주변 뭐 아파트 주변 시세를 아파트 보면은. 보통 시세를 봐서 그 건설사들도 이제 네,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데
그러니까 800만 원은 넘고 한 850만 원을 상회하지 않을까 일반 분양 같은 지금, 경우에 예. 지금 시세로 봤을 때 더 이상 낮게는 책정되지 않을 것 같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뭐 이렇게 LH에서 하는 그 특별 분양을 봤을 때 이제 사교의 안에 보면 내부적으로 한 일반 분양의 20%를 그렇죠. 보통 한 7, 80% 정도 넘지 선으로. 말라는 뭐 이런 게 공식적인지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걸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.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그 6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특별 분양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평당 3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부상을 분양을 받고 받았으니까. 나갔으니 두 배네요. 들어올 수 있는 입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? 그래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제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거기 살아오시는 분들이 좀 뒤에 이렇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결국엔 이게 뭐 몇 년씩 끌어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점점점 올라가고 또 이런 주변 시세도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거를 솔직히 좀 미리 좀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? 그 주민들이 처음에 이제 300만 원이 좀 보상이 작다. 그걸 좀 어떤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보상금을 미리 그러니까 이제 지어질 시점에 해서 그런 평가를 내릴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좀 없습니까? 어떻습니까? 감정 평가할 때. 그러니까 감정 평가가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공공용지를 다 매각을 해서 LH 측에서 그렇죠. 그거를 자기 떠안고 이제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나갔던 입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잘 책정을 하겠노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LH 측에서. 근데 주민들은 궁금하죠.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좀 나오는 시점쯤 돼서 또 한 번 주민이 모이지 않을까. 일단은 뭐 그러면 그게 뭐 2배 이상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네요. 그리고 진짜 정말 몇 명이나 거기서 이제 원주민이 다시 살 수 있을지는 참 가늠하기조차 힘든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이 그 보상을 그러니까 뭐 보상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버티던 7가구 주민들 일단은 결국에는 그분들은 뭐 따로 이렇게 주거지를 마련해서 나간 건가요 그러면? 네, 일부는 나갔고 이제 최후까지 그런 임대주택을 좀 이렇게 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좀 나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뭐 타협이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안 나갔던 세대들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어머니 한 분은 제가 그러더라고요. 한 집이 10평 조금 남짓 조금 그 정도의 어느 정도요? 10평이 조금 넘는 예.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을 받고 나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갈 데가 없다. 내가 그럼 뭐 마지막 30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뭐 거기 뭐 보상을 받아가지고 해봤자 3천만 원? 몇 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는 사실 갈 곳이 없다. 내가 그리고 보통 그 만덕 오지구가 영도 쪽에서 이제 고지대 철거로 인한 민들이 옮겨서 이쪽에 그냥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신데 내가 몇십 년 전에 영도에서 또 그렇게 철거가 돼갖고 이렇게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. 그분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나 되시는? 뭐 많이 한 60대 정도 가까이 되신 분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갈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에 자리 잡고 이렇게 그냥 못 가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좀 안타깝긴 안타깝더라고요. 거기 계시는 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또 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잠시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데 뭐 이렇게 조금만 더 그보다 더 못하는 이제 월세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이제 LH 공사가 시작됐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그런 이렇게 어떤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사고 없이 일단 이 건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그 LH 공사의 공사 과정 언제 입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? 일단은 건설사 선정이 돼서 7월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겠다 했었고 8월 정도에 특별 분양 한 1블럭에 한 1,600세대에 관련된 특별 분양을 8월에 시도를 해서 9월에 이제 1블럭 주민 뭐 특별 분양이 끝나고 난 자녀 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분양을 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면은 입주는 언제 건물을 언제 다 입주는 지금 마무리가 원래 공사가 2018년도 12월에 마무리 사업 기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.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아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특별 분양가 이제
분양가가 나오는 다음 7월 달, 네. 7월이나 8월쯤이요? 7, 8월 정도 7, 지금 8월 정도에 예. 나온다는 거죠. 그때 그러면 또 다시 또 문제가 발생될 그렇죠. 소지가 있다는 건가요? 주민총회를 열고 뭐 나름대로의 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또 짚어볼 거고 그때는 대대적으로 만약에 반발을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또 한바탕 예, 대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되고 주민들이 있습니다.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? 그러니까 특별 분양가를 낮춰달라. 달라. 예, 보상을 적게 받았으니. 그러니까 낮춰달라. 하지만 LH 측에서는 뭐 일부 주민들은 낮춰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세대들도 우리만이라도 좀 낮춰서 작은 평수라도 괜찮으니까 들어가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안 된다. 왜냐하면 기존에 나갔던 분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러면은 남은 거는 특별 분양 금액을 낮추는 건데 과연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. 세대 수도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 거죠. 네. 그 특별 분양에 대한. 예, 1677세대로 정해졌어요. 특별 예, 분양. 예. 자, 이거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 해가지고 정말 말로는 이 주민들의 살 곳을 더 이렇게 좀 쾌적하게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정말 그 나중에 분양했는데 여기서 도대체 뭐 1,9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이 그 아파트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반이나 들어올 수나 있을런지 정말 저는 의문이 가는데 결국에는 LH가 예전에도 막 그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. 뭐 땅장 산다,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. 예, 그 서민들을 내쫓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이제 분양가를 높게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한다. 뭐 그런 논란이 또 이렇게 나올직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?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일단 뭐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주거환경 사업은 진짜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안 하니만 못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인천의 이제 첫 사례가 뭐 뉴스테이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부산시도 앞으로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기로 했으니까 뭐 앞으로 이제 추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뭐 이런 방식들을 좀 들여서 입주민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보호할 수 있는 좀 안전망을 갖추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취재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. 그렇죠.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의미를 좀 시점에서 좀 다시금 관계 기관들도 좀 정착을 하고 정립을 하고 과연 이게 제대로 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 분양 뭐 이후에 또 남아 있는 세대 정말 들어왔던 세대가 얼마쯤 되는지는 차후에라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꼭 예,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촌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문화마을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숨은 내용을 보면 또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오는 그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좀 말하자면 몸살 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. 하물며 뭐 이렇게 외형을 이렇게 크게 바꾸지 않고도 지금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아예 뭐 내 집을 잃게 되고 또 다시는 또 거기를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?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뭐 개발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진행되는 이런 주거 개선 사업은 좀 찬찬히 좀 챙겨서 정말 원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두 분 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영어로 understand는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. 이 말을 풀어보면은 under 낮은 곳에 그리고 stand 서다라는 말인데요. 내가 상대방보다 한 발 낮은 곳에 설 때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. 그리고 서로의 상처의 치유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?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